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어제 나왔습니다. 최근의 전세난을 돌파하기 위해서 가능한 물량을 모두 끌어모았는데요. 앞으로 2년 동안 11만 4,100가구를 공급하고 비어있던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 빌딩, 호텔 등을 활용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전세 시장에 일부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아파트 전세를 원하는 수요자들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물음표를 그렸습니다. 오늘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그리고 쏠쏠한 투자 정보까지 1시간 꽉 채워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들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어제 이제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또 고심에 고심을 거친 그 24번째 부동산 대책인데 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출발해 볼까요? 네, 56 대책, 그리고 84 대책, 짜고 또 짰습니다. 네. 어제 11월 때 1119죠. 네. 1119 대책에서 세 번째로 마련 조언을 짰는데요. 먼저 준비된 이슈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정부가 긴 고심 끝에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전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4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9일에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향후 2년간 전국 11만 4천 가구 규모의 전세 위주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임대로 전세난을 돌파하겠다는 것인데요.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세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체 공급 물량의 40%가량인 4만 9천 홀은 2021년 상반기까지 공급, 2022년까지 전국에 총 11만 4,100가구 임대주택을 공급해 이 중 수도권에 7만 가구, 서울에 3만 5천 가구를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급 방식은 민간 건설사를 통한 신축 매입 임대와 공공임대 공실 활용, 빈 상가 호텔 등 비주택 공실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실수요자들이 전세로 들어갈 빈집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들어간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 공급이 수요가 원하는 주택 유형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전세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24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뚜렷한 해법이 없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 정책들, 최근에는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어제 전세난 해결에 대한 대책까지 참 굉장히 답답하고 노고가 굉장히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또한 전세난 대책 이후 바로 어제 오후에 조정 대상 지역의 추가 지정이 있었습니다. 자, 김포 4개 면읍 지역을 제외한 김포 전 지역 많이 올랐죠. 그리고 부산 광역시 중에서 해운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예전에 7개 지역을 묶었다가 4개 지역 풀고 3개 지역 풀어서 전 지역이 해제된 지역이었지만 최근 집값이 다시 오르면서 부산광역시의 5개 지역을 다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시켰고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규제지역이 투기 과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배제가 안 되는 조정대상 지역의 규제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대구광역시에 수성구까지 지정이 되면서 오늘 11월 20일부로 지정 효과가 발생된다라는 내용이 어제 전세난 대책과 함께 발표된 내용이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늦었다. 다 오른 상태에서 지정은 의미가 없다. 뭔가 시스템에 있어서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풍선효과. 김포와 같이 거론됐던 수도권 지역의 파주 안 묶였습니다. 그리고 충남, 천안, 창원, 울산, 그리고 세종시, 대전 인근에 있는 계룡, 수도권 인근에 있는 이천, 여주 등으로 풍선효과로 또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풍선효과의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지금부터는 정부에서 발표된 24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이 좀 많은데요. 핵심만 가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결론적으로는 전세 물건의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4가지 내용이었어요. 단기주택 공급 확대, 중장기 주택 공급 확대, 질 좋은 평생주택, 그리고 임차인 부담 완화 및 보호 강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부 다 따지기에는 시간 관계상 힘들 것 같고, 첫 번째 단기주택 공급 확대와 그리고 중장기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 주요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단기주택 공급에 있어서 물량입니다. 얼마나를 빠졌을 때 수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11만 가구만 세대 이상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높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얼마나 무엇을이가 중요하겠죠. 무엇을 우리 앵커도 얘기했듯이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질 좋은 빌라를 공급할 때니까 들어가 살아라 라는 게 과연 그 니즈에 맞는 건지를 한번 무엇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어떤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인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볼 뿐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단기 주택 공급 확대.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가 언론 기사나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큰 각만 잡아보겠습니다. 22년도 내후년까지 11만 4천 호, 수도권 7만 호, 서울 3.5만 호를 공급하겠다. 자, 근본 대책 같은 경우에는 기대책이 발표된 물량에다가 전세형으로 전환된 물량을 포함했기 때문에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5.6 대책 그리고 8.4 대책의 공급 대책을 같이 언급을 시켜드렸고요. 자, 중요한 거는 급하기 때문에 22년까지도 갈 수 있는 시간 빠듯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1년도 내년까지 공급되는 물량이 전체 물량이 한 40%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4.9만 호, 수도권에 2.4만 호, 서울에 0.9만 호가
공급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보시면 아파트의 전세 수요를 분산할 수 있도록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전세 수요로 몰려 있다 보니까 그 수요를 분산시키겠다. 궁극적으로 그 안에 깔려져 있는 부분은 아파트 전세 물량이 공급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자, 여기서 임대차 전월세 물량의 10% 정도가 공공입니다. 나머지 90%가 민간입니다. 자, 이 10%의 물량을 늘려서 나머지 90% 민간, 개인들이 갖고 있는 전월세 물량의 마중물로 만들겠다라는 정책이지만 과연 이런 어떤 공급만을 가지고선 그리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유형이 아닌 물건을 가지고 과연 이 90%의 전세 물량, 월세 물량을 끌어낼 수 있을까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빨리 가겠습니다. 자, 조기 공급, 수급 조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조기 공급. 지금 보시는 대로 공공임대 공실 활용, 전세형 주택 공급이 나오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현재 LH와 SH 등에서 보유한 3개월 이상 공실된 주택의 수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이 주택을 현행 기준대로 공급을 한 후에 남은 물건이 3개월 이상 공실이 되었을 때 전세형으로 전환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물건들 정확한 지역 과연 역세권 우리 수요자들이 원하는 역세권 수도권 메인 지역의 물건들일까가 일단은 첫 번째 궁금증이고요. 외곽 지역이라고 하면 외곽 지역의 수요가 그만큼 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외곽 지역의 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좀 더 저렴한 임대가가 그리고 보증금이 책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달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조기 공급 전반적으로 현행이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더 빨리 조기 공급하겠다. 2021년도 내년 상반기까지 내용이 좀 담겨져 있고요. 자, 신축 전세형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매입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기존 공적 주택에 대한 월세 형태로 현재 지금 공급 중이었는데 이 부분을 전세로 돌리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사례를 보시면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가 2011년도 전월세 대책에 의해서 민간 사업자와 LH 사전 약정 후 매입해서 10년 장기 주택으로 운영된다. 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 매입 약정. 이 얘기는 뭐냐면 LH공사에서 민간 건축업자가 이 물건을 지을 테니까 이 건물을 나중에 LH가 매입을 해주겠습니까? 약정을 걸어놓는 겁니다. 자, 보시는 대로 이 물량이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지금 하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물량이 대부분 다세대나 빌라나 오피스텔 물량들입니다. 이 물량 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수요자들의 니즈에 맞는 질 좋은 다세대를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인데 과연 아파트와 유형가의 차이를 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또 하나 여기서는 이제 단편적으로 저는 이제 이쪽 업에 있다 보니까 뭘 생각해야 되냐면 공급 물량에 있어서 신축 매입 약정이라는 거는 LH공사나 SS공사가 추후에 준공이 떨어지면 매입을 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물량을 재원이라는 게 일단은 세금을 가지고 움직일 거고요. 세금을. 두 번째, 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축 단독주택. 이런 다세대나 오피스텔을 질 수 있는 땅들을 확보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물량을 이만큼 빠르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붙을 겁니다.
경쟁이 붙는다고 하게 되면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이 물건을 안정적으로 사줄 곳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결정이 됐을 때는 내가 직접 분양을 하거나 매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에 있어서 매도하고자 하는 그 들어가는 비용을 땅값에다가 추가시켜서 갈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구축 단독주택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이어야 되겠죠. 그런 지역의 토지, 땅값을 올릴 수 있는 영향적인 부분도 한 번쯤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겠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한 매입약정 공공임대 공급 사례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울 지역의 전용 면적이 25.29제곱미터입니다. 작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매입약정 공공임대 오피스텔입니다. 황학동이고 전용 면적이 25제곱미터와 그리고 50제곱미터 두 가지로 공급됐지만 오피스텔 1, 2인 수요에 지금 걸맞는 물량들이고요. 자, 보시는 거 매입임대입니다. 지어져 있는 거를 바로 매입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는 부분인데 본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6호선 안암역에서 600m 떨어진 지역인데 전용 면적이 41.49제곱미터. 현재 지금 국토부 LH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물건들을 국토부에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대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실수요, 전세 수요자들 3인 이상의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좀 면적이 좀 작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좀 들고요. 자, 강남구 역삼동인데 전용 면적 25에서 40제곱미터, 룸이 하나에서 두 개로 형성되어 있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입니다. 전반적으로 물량에 있어서 극히 작은 부분만이 국민임대, 영구임대에 의한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우리 국토부 관계자 말에 의하면 질 좋은 다세대나 오피스텔을 공급해서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자, 신축 전세 주택 공급 확대에 있어서 우리 아까 전에 앵커도 얘기했지만은 또 최근에 언론에서 호텔 얘기가 나왔습니다. 호텔, 오피스, 그리고 상가. 지금 보시는 대로 5, 6대책 때 공공임대 매입상 대상에 있어서 주택과 준주택 외에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호텔이 들어가겠죠. 여기에. 등등을 거론했고요. 그래서 2022년도까지 5,000호를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현행으로 잡혀 있고요. 민간 참여형 같은 경우는 규제를 완화해서 민간에서도 좀 충분하게 지금 그 물량을 확보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좀 더 완화해서 물량을 좀 더 늘리겠다. 기존 거보다 한 7,500호 정도를 더 늘려서 공급하겠다라고 했지만 호텔을 청년주택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청약을 했어요. 결국 비싸서 다 90%가 계약을 안 했습니다. 뭔가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위치적으로나 호텔에 들어가 산다 하더라도 나에게 어떤 어드밴테이지가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 집이었기 때문에 나는 들어갈 수가 없어? 나는 어떤 혜택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라기보다는 공적인 물건이라고 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우리 시청자들, 국민들이 피부로 느꼈을 때 분명한 어떤 어드밴테이지, 장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제가 볼 때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고요. 자, 요 내용은 지금 2022년도까지 6만 호를 사전 청약하겠다 했는데 2,000호 정도 늘려서 6.2만 호를 사전 청약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자, 중장기 정책입니다. 전반적으로 LH 미착공 물량을 조기 착공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전국토로 확대하고 추가적으로 택지를 추가적으로 발굴하겠다라는 내용과 민간 지원형 공급 확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저 짧은 시간에서 단기 공급 주택 확대 방안과 그리고 중장기에 대한 공급 확대 방안을 말씀드렸는데요.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판보다는 뭔가 같이 협의를 해서 결과에 있어서의 어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뭔가 전반적으로 우리 시청자들, 국민들의 욕구에 있어서 해결책이 없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의 궁극적으로 목표가 A라고 했을 때 그 세부적으로 전략들이 B, C, D가 세워지고 B, C, D 밑에는 결론적으로 전술이 세워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권에서도 부동산에 있어서 안정화는 A였습니다. 목표는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현 정책에 있어서 안정화를 못 시키고 있는 이유가 과연 시간적으로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면 전략적인 부분에서 뭔가가 미스가 있었던 것인가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 생각이 들겠고요. 공공에 있어서 10%에 대한 물량을 가지고 과연 민간이 가지고 있는 90%의 전월세 물량의 마중물이 과연 제가 볼 때는 합당한가? 일정 부분의 실효성이 급한 사람들은 실효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과연 2023년도에 3기 신도시 풀려가지고 물량이 해결됐을 때 이 부분까지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공급 대책인가를 정확하게 좀 따져볼 시기가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19, 정말로 119, 그 응급처치식의 대책이 좀 나왔는데요. 정부도 영끌을 해서 공급을 확대했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이지만 과연 이 영끌이 실소유자의 니즈를 어디까지 채워줄 수 있을까가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주택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은, 나에게 좀 소중한 집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 대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그래서 내 부동산은 어떻게 될 건데. 자, 이 공급 물량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대책들이 앞으로 내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궁금하신 부분들 1:1 맞춤 상담 받아보시면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고요. 1:1 맞춤 상담으로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세미나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진행이 됩니다. 예약이 필수라는 점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내 방 안에서 터치 한 번으로 내 집을 팔 수 있는 방법. 집통앱 중개실장이 달려가 당신의 집을 팔아줍니다. 걱정이 많으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형태의 집이든 터치 한 번에. 부동산에 내놔도 안 팔려서 골치 아팠던 우리 집. 등록 버튼을 누르면 당신의 집이 전국의 많은 부동산에 오픈됩니다. 이 모든 것이 수수료 무료. 전국의 많은 부동산이 이용하고 있는 집통 앱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추가되는 수수료 없이 내 집을 팔아보세요. 내 집 팔 땐 집통.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끝번호 7274번인데요. 서울 목동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2011년에 매수한 아파트이고요. 2018년 12월에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한 채는 2018년 2월에 매수한 아파트로 현재 실거주하고 있는 물건인데요. 위 아파트의 매도 전략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또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중에서 어떻게 진행하는 게 나을까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자, 세테크와 관련된 질문인 것 같아요. 좀 앞으로 이 주택을 나의 세금과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전략을 좀 잘 짜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같은 지역에 2주택이고요. 네. 2주택이고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혜택과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여쭤봤어요. 세금을 일정 부분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안에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하나씩 짚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2011년도 같은 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매수한 아파트를 2018년도 2월에 주임사 등록을 했습니다. 저는 왜 했을까라는 게 좀 궁금해요, 사실. 이걸 왜 했지?
자, 2018년도 2월에 매수한 실거주를 지금 현재 들면 아파트에 들어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2018년도 2월 9.13 대책 이전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기냐 장기냐 했을 때 제가 볼 때 장기적인 혜택이 많기 때문에 장기로 좀 보여지고요. 8년짜리 보여지고 일시적 2주택과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해서는 매도 순서가 틀립니다. 매도 순서가. 근데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1번 아파트가 양도 차익이 크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럼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에 이 전제하에 일시적 2주택으로 갔을 경우에 1후 2보 3매 9.13 대책 이전이기 때문에 2번 주택을 매입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1번 주택을 매도를 하면 1세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3년 이내 지금 보시는 대로 2021년 1월 달 몇 달 안 남았죠. 한 3개월 남았죠. 3개월까지 1번 주택을 매도하면 되는데 근데 1번 주택이 주임사 등록이 돼 있어요. 이 질문은 뭐냐면 일시적 2주택 주임사가 등록돼 있다는 것은 주임사를 깨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는 대로 주임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를 시키면 장기 아직 절반이 안 지났어요. 절반이 안 지났는데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시점이 3개월 남았단 말이야. 고민되죠. 보시는 대로 주임사 등록을 취소를 하면 3천만 원 벌금 플러스 그간 받았던 세금에 대한 혜택, 감면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됩니다. 혜택. 이 부분에 있어서 이 3천만 원과 결론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았던 금액에 있어서 이 금액이 일시적 2주택으로 11년도에 매입했기 때문에 같은 비슷한 지역에 양도차익이 굉장히 클 겁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감당하고 충분한 이익이 남는다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1번 고려합니다. 1번 고려합니다. 그러나 2번에 있어서 정확하게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2번에 있어서 거주주택,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하나만 가능합니다. 2번 주택을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비과세 혜택을 받겠죠. 2018년도 2월에 매수해가 지금이라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목동 지역이라면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럼 이 혜택을 받고 가느냐? 그랬을 때 여기서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 2번을 매도를 하고 1번만 남았을 때 자연스럽게 주임사가 만료된 상태에서 그럼 이건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여기 이것도 아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부분을 고려하신다는 것은 이 1번 주택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남은 시점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했을 시에 2번 주택을 매도한 시점부터가 비과세입니다. 뭐냐면 2011년도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쭉 1세대 최종적으로 남은 상태에서 가져가서 이 아파트가 전체적인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2번 주택을 매도를 하고 주임사로 비과세 특례를 받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번 주택이 남아있는 시점부터 비과세 그리고 그 전은 과세로 간다는 거를 제가 볼 때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충분히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벌금 내고 고려하시는 부분이 전체적인 액면적인 내용에 봤을 때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확한 것은 취득가, 매도가 등등 다 포함하셔가지고 세무 전문가와 면밀히 상담하신 후에 진행하신다고 하면 좀 더 올바른 세테크 전략이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세테크의 여러 가지 선택지들에 대해서 또 그에 따른 고려 사항에 대해서 좀 자세히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2111 번호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2년차입니다. 12월 중순쯤에 전세 계약이 만료돼서요. 영끌이라도 해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자, 한 달 동안 아파트 매매를 알아보다가 신내동 중앙하이츠 30평 그리고 상봉동 신내 LG 쌍용 아파트 27평이 마음에 들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아파트가 실거주도 좋고요. 또 수익이 좋을지 궁금하네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자, 영끌을 해서 지금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맞다면 어느 아파트를 선택해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네. 이게 현재 현실이라고 전 판단이 되고요. 지금 방송 중에 제 이어폰으로 나도 사야 되는 거 아니었나라고 피디님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것도 현실입니다. 그것도 맞아요. 현실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지금 뭐냐면은 본 아파트 두 개 같은 지역이에요. 신혼부부 2년차, 정부에서 생애 최초와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정책을 굉장히 폭넓게 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혜택, 그런 정책보다는 지금 이 아파트들을 보고 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사야 되겠는데요 라고 하는 거는 경쟁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만큼 우리 시청자분한테 올 물량까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민하시는 거죠. 자, 빨리 가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신내동 신내 중앙 하이츠. 자, 보시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04세대 25년 차고요. 현재 지금 6억 정도의 실거래 평균가가 있는데 호가가 7억 500까지 올라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호가,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 게 6억대 중반에서 7억대까지 현재 나와 있고 지금 두 아파트들이 평균적으로 실거래가가 한 6억 정도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한 6억 정도에 맞춰서 들어가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본 중앙하이츠 아파트에서 경춘선 망우역까지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고 그리고 망우역 같은 경우에는 GTX B 노선이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바로 인근에 있는 상봉동 LG 쌍용 아파트입니다. 쌍용 아파트 보시겠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여기를 세대수가 아까 전에 중앙하이츠보다는 조금 많고요. 자, 보시는 대로 평수가 지금 858세대 동일하게 25년 차로 돼 있고 실거래가가 5억 9,900 그리고 지금 현재 호가가 한 6억 중반까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평수대는 27평과 37평이 있는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이 평수대 27평을 지금 보고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뭐냐면 자, 평당가 매물 가격이 아니라 일단 평당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둘 다 나름대로 실거주에 대한 부분은 본인 부부에 있어서의 어떤 직장이나 모든 것들은 본인께서 고려하시고요. 저는 일단 아파트의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일단은 지금 이 색깔을 봤을 때 중앙하이츠 4분위 지도에서 일단은 쌍용 LG 아파트가 중앙하이츠보다는 평당가가 한 300에서 400 정도가 비싼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구축이고 오래된 아파트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지역에서 망우역 일대의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을 선도를 하는 경우는 일단은 상급지 아파트 그리고 상급지에 있어서 신축 아파트들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 바로 이 밑에 빨간색 아파트인 쌍용 LG 아파트가 그 뒤따라가는 모양새고 그 다음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 하이츠 아파트가 따라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신혼집에 있어서 투자 목적, 가격 상승 탄력성만으로 봤을 때는 상봉동 신내 LG 쌍용을 선택하시는 게 올바른 전략이 아닐까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아파트 중에서 고민하셨는데요. 상봉동에 있는 아파트를 조금 더 추천해 주셨고요. 영끌에서 아파트 사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시청자분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아파트를 만날 수 있기를 저도 같이 응원해 보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한 가지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0199번으로 보내주셨고요.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흥왕리에 394-12457890번지 가지고 있습니다. 2,541평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개발 여건과 전망이 궁금합니다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토지 전망 체크해볼까요, 대표님? 여러 필지를 많이 갖고 계십니다. 지금 보니까. 자, 본 토지의 대략적인 위치, 강화도입니다. 강화도의 초지대교를 넘어서 강화도 남서측 만이산 밑쪽에 지금 위치해 있는 토지로 지금 보여지고요. 자, 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토지 이용. 자, 보시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대표번지 그를 볼 텐데요. 자, 지금 보시는 대로 394-8번지 같은 경우에 농림지역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모든 필지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전반적으로 다 모두 7번지, 8번지, 5번지를 제외한 모든 필지는 임야로 되어 있고요. 지목이 세 필지는 전으로 되어 있고, 아래쪽에서 지금 보전관리에서 올라오는 도로와 지금 5번지가 다 있기 때문에 도로 확보는 가능한 토지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단 전체적으로 용도가 농림지역이다라는 게 물건의 가장 특징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전반적으로 이 물건을 다시 한번 가격적인 부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자,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체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본 땅이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아래쪽에 지금 이 붉은색이 계획관리지역, 약간 회색 부분이 보전관리지역, 위쪽에 지금 지금 녹색 부분이 농림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본 토지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 전부 다 매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보면은 농림지역 지목이 전이고요. 230평, 77-8번지 전체 평수는 한 2,500평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자, 보시는 대로 법인이 소유했습니다. 자, 법인이 농지를 소유하려면 일반 법인은 불가능합니다. 단 예외상은 있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토지라고 하면은 일반 법인도 가능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임야와 지금 아직 개발이 안 된 토지이기 때문에 이 법인은 영농법인이 아닐까라고 제가 지금 한번 추측을 해보고요. 영농법인에 있어서는 농림지역의 토지를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인이나 산림인 등 농림지역에 있어서는 개발이 가능한데, 단 본인이 이 지역에 주소가 같이 되어 있고 현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자, 농림지역, 제가 볼 때는 이 금액대에 매수하셨다는 것은 본 토지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영농조합 법인이라고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이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농림지역, 농가주택이 허가가 가능할 겁니다. 농가주택 허가 후에 그 다음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농가주택 후에 전원주택, 그리고 농촌형 민박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펜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토지 가격 매수가 측면에서는 본토지를 개발을 하신 후에 가치를 올리셔서 매도하시는 게 본토지에 있어서 부동산 투자 전략에서 맞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부동산 상담 시그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세금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매수 그리고 토지에 대한 상담까지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리면서 또 진심을 다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요즘 현실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이렇게 전문가 이야기를 자세히 들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기회일 텐데요. 조금 더 자세히 내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1:1 맞춤 상담으로 진행이 되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전문가와 1:1로 내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착순 4명이 한정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부동산 시그널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요, 토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토지의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괴안동
부천시 괴안동에 있는 토지입니다. 자, 본토지가의 활용은 본토지를 매입하셔서 일단 나대지 상태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지으시던가 아니면 공동주택을 지으셔서 아까 좀 전에 우리 전세 얘기했죠. 직접 어떤 LH나 SH 쪽으로 매입을 의뢰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토지가 지금 1호선 역곡역에서 도보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200 한 5.5제곱미터 한 62, 3평 정도로 나대지 건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의 중간은 없겠죠. 자, 지목은 대지고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소로 36, 폭 8m 미만의 접해 있고요. 자, 개별공시가가 2020년도 1월 기준으로 4억 998만 원에 현재 지금 개별공시가 책정이 되어 있고 감정가는 2018년도 4월 기준으로 7억에서 조금 모자란 6억 9,870만 원. 현재 본 토지의 매매가는 8억 3,9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괴안동 토지의 개요 정보였습니다. 자, 세금적인 메리트뿐만 아니라요, 활용 그리고 개발에 대한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토지로 소개해 드립니다.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에 위치한 토지였고요. 그럼 이 토지의 입지적인 장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떨까요? 자, 본토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역세권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역곡역에서 지금 한 도보 5분 거리. 좀 전에 제가 이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국토부 자료에 보면 이 역곡역 인근의 물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 좋은 평생주택의 물량을 보면 역곡역 물량이 정확하게 제가 호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역곡역의 물량이 포함되어 있다. 한번 국토부 자료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본토지에서 시흥 IC, 서부간선도로 광명 IC를 차량으로 5분에서 12분 정도의 접근이 가능하고요. 자, 직주 근접, 여의도 업무지구, 마곡지구, 가산 디지털 단지의 출퇴근이 한 2, 30분 내에 진입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토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역곡 구도심, 그리고 뒤쪽으로는 서울 항동 택지지구, 그리고 앞쪽으로는 괴안 공공택지지구의 한 25만 평의 개발지, 앞쪽으로는 역곡 구도심의 개발 압력까지 같이 양쪽에서 프레스하는 본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 좀 해드리겠고요. 자, 뭐 전철역은 앞쪽에 바로 1호선 역곡역이 있지만 좀 더 내려가면 소사역, 소사 원시선이 2018년도에 개통이 완료됐고 향후 일산까지 올라가는 일산 소사선까지 연장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어떤 교통에 있어서는 좀 편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 주변에 항동지구, 옥길지구 그리고 역곡, 소사, 구도심의 개발 압력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본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토지에 있어 설명을 할 때 제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한 번도 빼지를 않았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지목 대지고요. 205.5제곱미터. 2020년도 1월 달에 제곱미터당 199만 5천 원. 평당 환산하면은 659만 5,071원의 세금을 매기는 가격입니다. 세금을 내는 가격이고요. 자, 보시는 대로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소로 36, 8m 미만의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게 본 토지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 대비해서 2016년도에 전체적으로 3억 4,600이었던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현재 2020년도에 4억 900만 원까지 4억 1,000만 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거의 한 6천만 원 정도가 지금 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가 개별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거기다 한 두세 배 정도 하시면 시가가 어느 정도 올랐다라고 좀 계산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토지의 투자 가치 감정평가액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2018년도 4월 달에 감정한 내용인데 현재 그때 시점에서 6억 9,870만 원에 감정이 되었기 때문에 매매가와 있어서 그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본토지의 투자 가치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투자 가치
그리고 입지적인 장점 살펴보고 오셨는데요. 보시면서 아,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겠구나. 이 투자의 가치가 앞으로 얼만큼 상승하겠구나 좀 계산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토지의 모습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토지 특징 살펴드리면서 가격 전략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본 토지 현재로서는 나대지입니다. 주택이 없는 그냥 토지만입니다. 매입을 결정하신다고 하게 된 주택 매입이 아니라 토지 매입이 되는 거죠. 토지 매입 취득세 4%가 적용이 됩니다. 자, 보신 대로 본 토지에서 앞쪽으로는 6m 도로에 접해 있고요. 뒤쪽으로는 4m 도로에 양쪽으로 접해 있는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주변 실거래가입니다. 주변 실거래가 내용을 보시면 거리상으로 제가 한번 따져봤는데요. 자, 50평, 59평, 67평, 본 토지는 한 62평 되죠. 자, 보시는 대로 100m 미만의 토지가 1,7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고요. 자, 보시는 대로 한 59평짜리는 1,100만 원, 2017년도에 거래된 가격이고요. 한 300m 최근에 3월 30일 날 거래된 거는 1,600 정도의 거래가 된 본 토지의 주변의 실거래가다라고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본 토지, 괴한동 토지 같은 경우에는 8억 3,90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대출을 일정 부분 활용하신다고 하게 되면 4억 2천만 원의 본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고, 확보하신 후에 내가 원하시는 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본 토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토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부천시 괴한동에 위치한 토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투자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도청면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형 타운하우스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주변에 산면이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굉장히 쾌적하고 그런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광주시 도청면, 광주시도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 지역 중에 도청면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본 주택 같은 경우에는 2주택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금액적으로 봤을 때 1%의 취득세가 적용되는, 중과되지 않는 물건이다라고 먼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위치를 보시면 곤지암 IC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전용 면적 73.16제곱미터, 약 22평입니다. 거기다가 발코니 확장이 된 게 8평이 들어가서 총 실사용 면적은 99.74제곱미터, 약 30평대 아파트고요. 자, 세개동에 총 24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3룸에 욕실 2개로 형성되어 있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실사용 면적은 30평, 대지 지분 면적도 거의 30평에 육박하는 높은 대지 지분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본 도청면 아파트형 타운하우스는 매매가 1억 9천만 원에 만나보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타운하우스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도청면에 위치해 있고요. 교통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방의 구조들, 또 아파트형이라는 점에서 보는 편리성들이 잘 갖춰진 타운하우스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이 타운하우스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입지 여건 살펴보고요. 개발 호재까지 체크해 볼게요. 네, 본 타운하우스 보시는 대로 곤지암 IC를 이용해서 또한 차량으로 한 10분 거리에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위쪽으로는 곤지암 리조트, 그리고 지산 리조트, 양지 리조트의 트라이앵글 안쪽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판교, 수원 신갈, 용인에서 차량으로 약 1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라고 정리될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서덕산, 별덕산, 그리고 여러 산들이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광주 유통단지와 그리고 곤지암 산업공단이 주변에 있고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본 타운하우스의 입지적인 여건을 보고 계십니다. 자, 사계절 스포츠 환경이 모두가 두루 확보되어 있고요. 지금 맛집 투어가 가능한 어떤 힐링 공간에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정리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개발의 수서와 광주 복선 전철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2019년도 7월 달에
예타가 통과하면서 본 광주에서 수서 그리고 안쪽까지 들어올 수 있는 신사역까지 들어올 수 있는 노선 자체 강남으로 접근할 수 있는 노선이 확보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다음 개발 호재는 자 보시는 대로 제1경부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불리고 있는 서울 세종간고속도로, 세종간고속도로가 성남에서 구리 그리고 안성에서 성남 구간이 2022년도에 완공 예정이고요. 또한 세종에서 안성까지가 2024년도에 완공 예정으로서 또 하나의 어떤 광역 교통망이 확보된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물건과 함께 가격까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요. 자, 말씀드린 대로 세계동입니다. 세계동으로 총 2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가 확보되어 있는 아파트형 타운하우스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모든 주차의 공간은 거의 1대1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만큼은 좀 크게 확보되어 있다. 또한 본 타운하우스의 대지 지분이 거의 30평, 실사용 면적도 거의 30평에 육박하는 넓은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거실의 모습이고요. 주방입니다. 주방. 거의 30평대 아파트, 또 주변 환경은 타운하우스 숲속에 와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본 타운하우스의 그 건물 특징을 보고 계시고요. 자, 세 번째 동에서 조망을 본 겁니다. 조망을 봤을 때 여러 산들에 둘러싸여 있고요. 또한 본 지금 세계동 외에 아파트형 타운하우스 외에 저 앞쪽에 이 부지와 옆쪽 이 부지를 약 토지 면적 한 150에서 170평 그리고 연면적 해서 한 60평 정도의 2층 단독 타운하우스로 현재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단은 현장에 오시면 본 단독 타운하우스를 함께 공사 중인 것을 같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양쪽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욕실 모양새고요. 자, 본 도청면 타운하우스 예상 매매가는 1억 9천만 원입니다. 전세를 활용하시면 실투자금 7천만 원이 가능하고요. 내가 실입주 아니면 세컨하우스로서 활용을 하시겠다라고 했을 때는 대출을 활용하셔서 7,600만 원에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광주시 도청면 타운하우스를 만나볼 수 있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광주시 도청면에 위치한 타운하우스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다양한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전문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세미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1 맞춤 상담으로 진행이 되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진행이 됩니다. 예약이 필수라는 점 꼭 염두에 두시고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전해드린 투자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0년의 부동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답답합니다. 자, 연말을 앞두고 또 한 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무주택자들의 한숨을 사그라들게 하기에는 당장은 좀 역부족으로 보이는데요. 자, 올해 이루고 싶은 여러 가지 목표들 중에 내 집 마련의 꿈을 계획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부동산 시그널에서 계속해서 시그널 보내드릴 테니까요.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는 계속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문자와 전화 모두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알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까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